네, 여러분들 같은 팬 때문에 저희가 이런 영화를 만든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동안 여기 옆에서 여러분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로아크가 바위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눈을 뜨고 이게 뭐지 이랬는데 거기서 물이 올라오니까 그때 한 반 정도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딱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쾌감을 느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바타 물의 길은 무려 이제 13년 만에 속편인데요. 사실 얼마 전에 아바타 4K 리마스터링 버전이 또 개봉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 작품을 먼저 보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 작품 보신 분들은 느끼실지 모르겠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영화를 보는 것 같다는 느낌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실은 이 속편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작품은 언제 속편이 나오나 계속 기다려 오셨고 사실 팬데믹 이전에도 공개가 된다 어쩐다 이런 소문들도 많았던 작품이랬죠. 그래서 뭐 가장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렇게 속편 제작에 얼마나 이제 공을 들이시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리게 되신 건지 그거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It took us so long because we do things right. We were not doing just one movie. We needed to write 4 scripts to a level that Jim Cameron would be happy to direct them. We had to go out and design 4 movies. We then shot movies 2, 3, and the first act of movie 4. That takes time. And we want to spend every minute of time we have to put the best possible experience up on the screen. 네, 오래 기다리셨죠. 저희가 제대로 하느라고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은 스크립트를 이제 4개 영화 스크립트를 계속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 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께서 만족을 하시는 수준까지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 정도면 연출을 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 또 끌어올리느라고 시간이 걸렸고 그렇게 해서 이 4개의 영화를 저희가 또 한꺼번에 이어서 설계도 하고 디자인도 하고 촬영을 2편, 3편 그리고 4편의 1막까지 촬영을 또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께 최고의 또 영화적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 공개된 예고편을 통해서 이제 먼저 이 작품의 어떤 것을 먼저 접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작품은 이제 물의 길이라고 하는 이제 부제처럼 이제 수중 퍼포먼스 캡처 촬영으로 정말 놀라운 이제 수중 세계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이제 새로운 종족과 또 이제 판도라 바닷속의 생물들이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번 작품 역시도 그런 수중 세계를 통해서 또 한 번 멋진 체험의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편에서 본 것 그리고 좀 전에 이제 영상으로 보신 것 외에도 정말 다양한 또 다른 생명체들과 또 다른 명장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 그런 것들 조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I don't want to spoil the film, but I think you get a hint at where we are going. When we set out to make the sequels, we talked about maybe going to another planet if we wanted oceans. We would go to a water planet. If we wanted snow, we would go to an ice planet. But we realized that we could spend our whole lives traveling Earth and not see all of the wonders Earth holds, both from the biomes, locations, and from the diversity of cultures. So we chose to set the sequels on Pandora. And as we venture through each sequel, we will continue to go to new biomes, meet new cultures, and introduce new creatures. 네, 스포일러는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도 이렇게 푸티지 보고 나니까 어느 정도 예상은 좀 하실 것 같은데요. 후속작을 저희가 기획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탐구하고 또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물의 세계를 보여드리자면은 그러면 물 행성으로 또 가야 하나? 아니면 눈을 보여드리고 싶으면은 또 눈이 많이 오는 그런 아이스 플래닛으로 그런 행성으로 가야 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도 이 지구에 살면서 지구의 이 아름다운 모든 생명체들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저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판도라를 떠나지 말고 판도라에 있는 또 다양한 면을 보여드리자.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생물체들, 다양한 문화, 다양한 또 부족들을 하나씩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 판도라라고 하는 이제 가상의 행성을 통해서 이 아바타라고 하는 작품이 보여준 가장 제가 생각하는 놀라운 지점은 기술적인 성취도 분명히 정말 뛰어나지만 뭔가 그 세계 불평등이라던가 어떤 사라져가는 원주민들의 문제 그리고 개발에 따른 이 환경 파괴 같은 그런 점들을 이 판도라를 통해서 환기시켰다는 점이 이 영화가 보여준 가장 놀라운 비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예고편을 보면서 이제 가장 주목한 대사가 바로 이제 가족이라는 측면이었는데요. 또 오늘 또 보셨던 영상을 보시면 가족 외에도 이 어린 나비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른바 제너레이션 그 세대의 문제까지 조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 아바타 속편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서사 그리고 이야기를 보여줄까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이건 역시도 공개해 주실 수 있는 선에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I think what happens in the story is that the story told both from the kid's perspective, the teenager's perspective, and the parent's perspective. The teenagers who are living in the shadow of their father. And how do they get out of that shadow? How do they become themselves? Not the child that their parent wants them to be. That's our story. And Kiri, who you saw, she doesn't know who her biological father is. She doesn't know what her purpose is in life. Again, something that is so familiar to so many. And we go on that journey with her. 네, 이 영화에서는 아이들의 관점 그리고 또 부모의 관점을 통해서 스토리를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길을 찾으려고 하죠. 부모가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또 고민을 하죠. 특히 잠깐 만났던 키리라고 하는 이 캐릭터는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되었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그녀의 여정에 또 관객이 참여를 하게 되죠. We talked about issues that relate to our world. Well, the Sullys are forced to flee their homes when the humans return to once again pillage their world. And they become refugees. And they have to seek refuge with a clan, a culture that is not like them, that doesn't look like them. And how do they gain acceptance? And how do they gain understanding of who this other clan is? That is part of the journey that we take our characters on. 그리고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리 영화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의 문제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이 썰리 가족은 인간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공격을 받기 때문에 또 본인의 그 고향을 떠나서 난민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그들과는 또 다르게 생긴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가진 부족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또 그들에게 수용이 되고 거기에 또 이해를 또 받게 되고 그러죠. 그런 여정들이 또 펼쳐집니다. 그리고 제가 보신 영상에서도 이제 토르크 마토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등장했다시피 이 나비족의 어떤 정말 그 유일무이한 거의 레전드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토르크 마토인데 어떻게 보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야말로 헐리우드의 토르크 마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언제나 그 놀라운 성취를 보여줬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늘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은 늘 만드는 작품들마다 헐리우드를 비롯해서 세계 영화사에 기록된 그런 작품들을 만들어 오셨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아바타 이후에 그 여러 3D 블록버스터가 등장했지만 아바타를 넘어서는 그것을 이어가는 작품들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 어떻게 보면 속편에 나오는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해왔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까지도 드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작품에서는 또 어떤 정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그런 기술적 성취를 볼 수 있을까라는 점이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계신 관객분께 좀 어떤 그 관람의 팁을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Well, look, Jim is always trying to up the ante, up the stakes on what he's done in the past.
we don't believe we should rest on the laurels of what we've done. We want to challenge ourselves. We want to challenge our crew to do something that we haven't done before. Technology is allowing us to do that. Technology is allowing us to create higher fidelity performances and better images up on the screen. But it's not just on our end. It's also on the exhibition end, with brighter projectors, brighter light levels, and different experiences, like ScreenX and 4DX, and that were really came out of Korea. These are exciting advances that didn't exist when we did the first movie.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은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을 능가하기를 원하시고요. 과거에 절대 안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좀 항상 푸시하세요. 항상 도전하고 새로운 것을 또 더 만들어내고 하기를 본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스태프분들까지도 다 그렇게 푸시를 많이 합니다. 기술을 통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는 이 이미지를 최고의 화질의 이미지, 하이 피델리티 이미지로 저희가 최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이거는 저희 쪽에서 한 거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상영관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관람하는 그 환경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그 휘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 기기 부분에서도 지원을 많이 하셨고 그동안에 또 발전도 많이 있었고요. 한국에서는 특히 스크린X나 4DX와 같은 그런 혁신적인 포맷이 나왔죠. 그런 혁신들을 또 저희가 가지고 이 영화 아바타 2 물의 길이라는 영화가 또 가능하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은 워낙 그 물과 바다를 사랑하는 감독님으로 정말 유명하신데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주 여행을 꿈꾸는 정말 꿈 많은 소년이었는데 우주 여행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고는 그 대신 이제 물색에 약간은 좀 탐닉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바타에 나오는 이 판도라 행성의 이미지가 사실은 자신이 경험하는 어떤 수중 세계를 펼쳐놓은 것이다라는 얘기까지도 하셨는데요. 실제로 스쿠버 다이빙을 굉장히 즐기는 스쿠버 다이버이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이전에 만드신 작품들을 보면은 어비스에서는 또 처음으로 또 수중 촬영을 또 하셨고 터미네이터 2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액체형 터미네이터까지 이제 등장시킨 분이 바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인데요. 실제로 또 워낙 또 바다를 좋아하셔서 뭐 미션 블루라든가 딥시 챌린지 같은 해양 다큐멘터리를 직접 제작하고 출연까지도 이제 하셨을 정도로 워낙 또 물과 바다를 사랑하는 감독님이시고 속편의 부제도 역시나 또 물의 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참 여쭤보고 싶었던 것이 오랜 시간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을 옆에서 지켜보고 함께 작업해온 프로듀서 입장에서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의 어떤 물에 대한 애정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거기에 따른 뭔가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많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프로듀서님께서는 물과 바다를 또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Well, I think that Jim, first and foremost, is an explorer. And the oceans provide him an opportunity to explore. Explore unknowns, everything is new, everything is different every time you dive. So Jim explores when he dives, he explores in his life, and he explores when he makes his films.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은 탐험가이십니다. 그리고 바다가 그의 탐험하는 그 환경이 되는 거지요. 스쿠버 다이빙을 해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면 그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보이고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은 생활에서 바다를 통해서 탐험을 하시고 또 영화에서도 영화적으로 탐험을 하시는 분이시죠. And for me personally, I love diving. I love scuba diving. I've been lucky enough to do it in some incredible places. I'm not a person who loves small places, so I don't go down in the submarines that Jim does. But I love just being out and exploring myself in the oceans. 네, 저도 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도 스쿠버 다이빙 너무 좋아하고요. 저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몸이 작지 않아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은 그 잠수함에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좁은 공간은 싫고요. 그런 광활한 그런 바다에서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And
from a story standpoint, Jim and I went on a dive trip in 2000 to Truk Lagoon in Micronesia. And we took with us some digital underwater cameras. Up until that point, all of Jim's movies he had made on film. It was that dive trip where we dove into the wrecks underwater and Jim saw the quality of the image that he could get on a digital camera, that he decided his next movie would not only be made with a digital camera, but that he would do it in 3D. It was that dive trip that inspired Jim to start getting into 3D filmmaking. 또 스토리적으로 좀 연결성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게 2000년에 저하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미크로네시아 지역에 다이빙 여행을 갔었어요. 그때 별로 생각 없이 사실은 디지털 카메라 그냥 수중 촬영이 가능한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그 전까지는 감독님께서 필름에 찍었었어요. 디지털이 아니라 셀룰로이드 필름에 영화를 찍고 계셨었는데 그때 이제 밑으로 해저로 내려가서 다이빙을 해서 탐험을 하다가 그 이제 찍힌 그 영상을 보고 이미지 퀄리티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디지털로 찍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 정도면 3D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때 그 다이빙 경험을 통해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께서 3D 영화 제작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시작이 되었던 거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다 모두 이제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팬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 하면 정말 그 영화사에 정말 거대한 이름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근엄하고 좀 딱딱하고 좀 무서운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아바타 리마스터링 버전이 이제 개봉하고 이 국내 그 영화 프로그램인가요? 그 소개를 하면서 그 한국 팬들에게 이렇게 하트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의외로 좀 다정다감한 면이 있다는 생각도 했었고 또 어제도 이제 부산에서 한창 이제 화상 연결하면서 인터뷰를 하다가 여기 계신 이제 통역가 분이 이제 말을 끊게 되니까 너무도 미안해하시면서 막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귀여운 좀 그런 면들을 좀 보게도 됐었는데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 두 분의 어떤 인연에 대한 측면인데요. 사실 두 분이 이제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무려 25년 동안 이렇게 인연을 이어오고 계시고 이제 멋진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계신데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과 어떤 첫 만남은 좀 어떠셨는지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어떤 매력은 뭔지 이런 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Well, my first encounter with Jim was as a studio executive. When I was a studio executive at 20th Century Fox, and Jim was making True Lies. And we got very near the production, and the movie was supposed to be a standalone production where the studio wasn't going to be too involved. And at the last minute, the studio decided to get involved. 네, 제가 처음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을 만나게 됐던 거는 제가 20세기 폭스사에서 이제 스튜디오 등 경영진으로서 있었을 때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임스 카메론 감독님이 트루 라이즈라고 하는 영화를 찍고 있었고요. 제작이 거의 마무리가 되던 시기에 우리가 만나게 됐는데 사실 그때까지는 스튜디오 쪽에서 그렇게 인볼브는 많이 안 하고 약간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다가 약간 그 뒷부분에 가서 좀 스튜디오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 이제 적정이 생겼었죠. And the head of the studio said to Jim, you know, you're going to have to deal with John Landau on this production. And Jim came up to me when he next saw me in a meeting full of people. And I was sitting in a chair and he's a tall guy standing over me. And he looked down and he said, so I understand. We're going to be working together. What do you think's going to come of that? And I said, hopefully a good friendship.
네,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스튜디오에서 카메론 감독님께 이제부터는 좀 저희 프로듀서인 존 랜도 프로듀서랑 함께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 그런 미팅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었고 카메론 감독님이 굉장히 키가 크신데 제 뒤에 이렇게 서시더니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알겠네. 그러면 우리 둘이 하면 뭐가 될 것 같냐? 뭐가 나올 것 같냐? 그래서 제가 그래도 우정을 쌓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That was 27 years ago. 27년 전이네요.